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주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발 금융위기 때문에 환율이 급상승한 건 알고 계시죠? 평상시 때 한 1,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 바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약 1,250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 한 1,3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통화 스와프 때문에 약간 내려간 추세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환율 그러니까 되게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렇지만 환율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영상 시청하시게 되면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게 나의 가정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나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 하나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이나 수입기업 정부할 거 없이 모두 환율 등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지인 중에서 유럽에서 고급 마루를 수입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시공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로가 100원만 떨어지면 모임 사람 3,000명에게 술을 산다고 호언 장담을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환율에 수입 기업에 있으신 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휴대폰을 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은 10만 달러어치의 휴대폰을 주문을 했고, 이때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주문받은 기업은 1억 원의 매출을 예상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900원으로 폭락을 했다면 기업은 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실제 수입은 9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기업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라면 기업은 앉은 자리에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거든요. 금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이유가 돈은 없는데 국가 기반 시설, SOC라고 해서 어떤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은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돈은 많은데 이미 이런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가져다 쓰는 곳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리는 당연히 내려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율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수출 기업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즉 이런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을 하겠죠. 달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수입이 늘어나요. 그리고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달러를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의 수요는 늘어나고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아주 환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환율을 공부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환율이 하락하면 기업은 손해를 입지만 가게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수입 원자재의 가격도 10%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석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배럴당 2, 30달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석유가 배럴당 100달러라고 칠게요. 즉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었는데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지면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석유와 연관된 생필품의 가격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유학을 보내는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학비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죠. 10,000원짜리 스테이크를 우리는 9,000원에 먹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처럼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는 기업에게는 부정적이지만 가게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가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좌시만 하고 있을까요? 개인에겐 좋지만 기업에겐 유리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평채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외평채가 뭐냐면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외평채는
그 원화와 외화 두 가지로 발행이 되는데요. 환율이 내려가서 기업이 힘들어지면 정부는 원화로 외평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 돈으로 외화 시장에 달러를 사 모으게 되는 거죠. 반대로 환율이 상승해서 달러가 급등을 하면 외화 채권을 발행해서 외국에서 내다 팔아서 달러를 사들이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사들인 달러를 환율 등락에 맞추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 시에는 그 외평채 발행으로 환율을 다스리기 어렵지만 현재 같은 경우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같은 경우에는 이 외평채를 이용을 해서 환율이 크게 등락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정 환율을 어떻게 알고 등락을 조절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볼게요. 그 적정 환율을 알려주는 지수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빅맥 지수와 아이팟 지수가 있습니다. 적정 환율을 제대로 알려면 각국의 돈으로 얼마큼의 물건이 살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용된 게 빅맥 지수와 아이팟 지수예요. 자, 빅맥 지수는 1986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개발하여서 현재까지 세계 120개국에서 빅맥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어요. 자, 맥도날드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아이팟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통화의 구매 가치를 비교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빅맥 지수와 아이팟 지수를 통해서 적정 환율을 산정하는 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빅맥 지수를 통해서 원화 가치를 한번 산정해 볼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현재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이 한 6,000원대가 정도 되죠. 6,400원 정도인데 미국은 현재 5.93달러 정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6,400원 나누기 5.93달러 하게 되면은 지수가 1.079, 1079.258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54원이잖아요. 이 결과가 무슨 뜻이냐면은 환율 대비했을 때 빅맥 지수가 낮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맥 지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 달러 현재의 환율보다 그 빅맥 지수가 낮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라면 정말 저의 그 블로그나 글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에요. 자, 원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금융 위기설이 도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빅맥 지수만을 가지고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이 빅맥 지수를 이용해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재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또 세금도 다르고 거래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하기는 약간은 어렵다. 그러니까 빅맥 지수는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구매력을 비교하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팟 지수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통화 가치로 구매력을 판단하는 기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어려운 그 환율을 쉽게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환율을 결정짓는 다른 경제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상식만 공부를 하셔도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어디 가서 대화를 나누고 어느 정도 경제 흐름을 유치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지를 가늠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올 수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환율을 쉽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환율을 결정짓는 경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공부했던 이 내용만 충분히 알고 계셔도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어디서 대화를 나누고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고 환율이 높고 낮아지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디 가서 대화를 나누시기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환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당위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또 환율에 대해서 조절이 어느 정도는 또 가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환율에 대해서 환율 등락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사실 알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니까 경제를 알고 환율을 알고 투자를 공부하는 거는 자본주의를 알고 자본을 축적하고 부를 쌓아가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환율에 대해서 쉽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환율에 굉장히 좀 예민하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환율에 대해서 꼭 공부하는 기회를 공유를 통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